안녕하세요. 성경학원 강사 이소영입니다. 본격적으로 중등부 2학년 내신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학원 설명을 하기 전에 재원생 부모님이시라면 제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제 이름 이소영이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는 횟수로 한 6, 7년 정도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중등부 2학년 수업을 제가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고3 수업을 하고 있는데 3월달이 되면 지금 중등고, 경기여고, 단대부고 수업을 제가 일부 학교를 내신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반 수능계속반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원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일단 첫 번째 내신 수능을 다 잘하는 학원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생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자, 내신을 해야 되는데 또 입시에 수능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 입장에서 둘 다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둘 다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원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내신 수능을 다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신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정규 수업 즉 수능 수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신 기간에 부족한 걸 보충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고등 영어의 기본인 수능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성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강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명을 시작했는데 저 말고 이인함 강사 그 다음에 최보라 강사가 뒤에 나와서 설명을 하실 건데요. 저희가 중등고 팀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한 6명에서 7명으로 이루어진 중등고 팀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2학년 팀이거든요. 지금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강사인데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애들 말로는 어벤져스다. 최고다. 사실은 지금 얼굴만 봐도 되게 부모님들 믿음이 생기실 거예요. 이따가 다 보시면. 그 다음에 재원생 부모님들은 자료를 받아봤다면 아실 텐데 자료가 풍부한 이유가 일단은 팀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죠. 저희는 강사가 다 직접 제작하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기를 저희가 일일이 다 한 땀 한 땀 아이들 필기에 옮겨주기도 하고 필기를 통해서 문제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직접 제작을 하고 자료를 그 다음에 저희 자료 이외에 중등고는 자료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학교예요.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많은 자료를 만들고 일치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R&D에서 다른 관점으로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학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1년 학사 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3월 시작을 하면 3, 4, 5, 6, 7, 8, 9, 10, 11 해서 사실상 아이들이 2학년을 지내면서 남은 기간은 한 9개월 정도예요. 모든 과목의 균형을 맞춰서 잘 보내야 되는 시기다. 지금 1년 지났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학사 일정이라든지 입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학사 일정을 같이 한번 짜봤습니다. 고민하는 마음으로. 지금 크게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내신을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톱니바퀴식으로 회색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정규 수업을 하는 시간인데 8월 기준으로 1학기 때는 내신 수업하고요. 중간하고 기말 사이에 정규 수업을 꼭 듣게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제가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해야 되는 게 중간고사 취약 유형 취약점을 분석하고 아이가 처방을 받아서 메꿔야 되고요. 또 해야 되는 게 6월 모의고사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수능 기반도 닦아야 되고요. 기말고사 시작하고 공부 그 학교 유형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요. 최고의 자료로 8월부터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수시나 정시는 둘 다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힘들긴 하지만 어차피 입시는 힘드니까요. 좋은데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갔을 때 이때부터는 수시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내신 취약 부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받아야 되고요. 학습 방향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모의고사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9월 모의고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9월하고 11월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한 단계 상승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90점을 넘었어도 이 시험이 힘들거든요. 애들이 많이 무너지는 시험. 여기서 버티면 저는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거든요. 공부를 잘했다. 정규 시간에 열심히 들었구나. 단어도 열심히 외웠구나라고 칭찬해 주는데 그거를 대비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되면 학생들이 마음의 갈등이 되게 심합니다. 특히 남학교 학생들이 이제 애들 말로 정시 파이팅 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신 수업이 잘 귀에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수능 계속반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3월 달부터 또는 여름방학 기준으로 수능 계속반도 저희가 열려 있으니까 제가 직접 수업을 합니다. 사실 중등고 수업하면서 많이 고민이 돼서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열어온 반인데 아이들이 내신 수업을 들으면 너무 좋기는 해요.
공부를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하거든요. 가장 좋은데 나는 내신 등급을 받아봤더니 내신 등급이 힘들죠. 한다고 하는데 되게 이제 잘 안 나오는 서술형에서 계속 감점이 있고, 그다음에 일치 문제는 기본 베이스가 부족해서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괴로워해서 그럼 정시를 하겠다. 나는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내신을 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계속반을 만들어서 내신하는 것처럼 목표를 갖고 같이 진행하는 반도 저희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아마 더 궁금해지실 텐데, 중동고가 그 내신 기간에 공부하는 게 제가 금방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애들이 제일 열심히 한다. 근데 그러면 수능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중동고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기본 틀이 있어요. 시험 유형의 방향성이나 기본 틀은 있습니다. 종종 부모님들이 시험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유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어떤 학원에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랫동안 중동고를 해본 결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방향성과 틀은 있습니다. 학교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이 학교는 정확성이에요. 아이들에게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학교거든요. 문항수가 되게 많거나 양이 되게 많아서 지치게 하는 학교는 아니고요. 집요함으로 지치게 하는 학교인데, 자, 예를 들면은 유형은 아실 거예요. 어휘 되게 다양하게 나오죠. 어휘 활용도가 뭐 영영부터 해서 중동고 대표용 뭐 깍두기 유형부터 해서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문맥 안의 어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내용일치 같은 경우는 중동고 시그니처 문제라서 잘 아실 거예요. 되게 정확하게 읽고 1번부터 5번까지 영영으로 다 읽어서 맞는지 틀린지 때로는 개수를 골라야 되는 학교라서, 자, 어휘하고 내용일치가 이 학교의 그 시그니처 유형인데, 이 두 가지 유형은 수능에서 기본기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 1, 2학년 때는 기본기 닦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들으면 수능 대비가 기본기는 됩니다.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유형상 접근 방법, 또는 간접 쓰기가 2학년 되면 문단 배열하고 문장 삽입인데 한 문장씩 무범위로 나오거든요. 난이도가 있어요. 킬러 문항으로 주시는 거예요.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읽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규 시간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련 이 되게 많다. 기본기를 닦기에는 너무 좋은 학교다. 내신 기간에 집중해서 수업을 듣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형별 접근 방법은 저희가 정규 시간에 충분히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시켜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학생이랑 부모님이랑 얘기를 또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재원생 학부모님이시면 그 담당 선생님이랑 또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는 이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중동고 내신은 수능 대비가 충분히 되는 학교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쪽에 내신 공부를 충실히 하면 1타입이. 자, 그 다음에 내신을 정규 시간에 해야 되는 거는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고,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신 공부도 하고 내신을 정규를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된다는데, 작년에 중동고 2학년을 했는데 학생이 2학년 때 왔어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너무 괜찮은 학생인데, 저희 학생들은 뭐 다 괜찮지만 중동고 학생들은 제가 특히 더 예뻐하거든요. 가능성이 되게 많은 학생들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내신을 잘하고 싶어 해요. 문과 학생이라 내신을 잘하고 수시로 가고 싶어 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내신에서 가지고 있는 취약점도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답답한 상태.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모의고사를 제가 대비를 시키려고 봤더니 오답 노트를 해오라 그랬는데, 또 재밌는 게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로 풀더라고요. 근데 적용을 시킬 줄 모르고, 그 학생의 특성상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상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취향 유형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약한 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거를 누구한테 들어본 적 없니 조언을 그랬더니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신 공부도 하고 정규도 하고 메꿔야 되는데, 한 선생님이 아이를 꾸준히 보고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이끌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특히 이과 애들은 영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믿고 저희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3개월 보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장기간 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집에서 있죠. 엄마 1학년 해보니 안 되겠어. 난 그냥 정시하겠어. 뭐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공부시킬 수가 없다. 수능을 시키면 공부를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내신을 시키자니 애가 마음이 떠가지고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냥 띵가띵가 하는 것 같다. 마음이 되게 답답하신 시기가 곧 올 텐데, 그러면 수능 계속반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제가 중동고가 고민이 돼서 만든 반이고 제가 직접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신하는 것처럼 똑같이 목표를 갖고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갖고 제가 공부를 시킬 예정이어서 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요. 저희가 학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또 보내주시면 내신 실력 향상, 또 장기적으로 정시를 준비한다면 수능까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제 오늘까지 서울대 13명인데 이게 올해 합격생들이고요. 13명이 아니고 지금 14명으로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학원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자료가 좋다,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이 둘 다 가능하다, 3년 동안 10번의 기회가 있었다, 또 이거를 1등급으로 이끌어줬다. 저희 아이들은 6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잘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저희가 유지를 시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한다, 같이 간다,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보고. 베이스가 없었다, 그런데 1등급으로 만들어줬다. 이 학생은 들어올 때 레벨이 SA2였고요. 저희가 레벨이 3개인데 제일 마지막 레벨에서 들어왔고 결국 꿈을 이뤄낸 학생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4등급이었는데 1등급이었다. 잘하는 학생들은 잘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유지를 꼭 시켜주고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학생들이 있죠. 이 학생들도 저희가 열심히 잘 따라온다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학원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중동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재 최다 재원생입니다. 약 80명 정도. 그 다음에 수시, 정시 모두 최고의 실적. 올해 지금 중동고 졸업생들인데 한양대 의대, 얘는 지금 연대 의대도 붙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 그 다음에 고대, 지금 학교 재원생들인데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가르쳤던 아이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도 필요하면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자, 최저 보이시죠? 최저를 보면 중동고는 내신 등급이 조금 낮아도 학교를 잘 가는 학교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놓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희가 뭐 정리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동기부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다 중동고 출신들인데 이 학생은 지금도 학원에서 그 조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잡다한 시간이 없어졌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줬다, 좀 유형별로 많이 풀어주셨다는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얘기는 뭐였냐면 학교 필기를 옮겨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다. 다른 데서는 그걸 안 보신 것 같다. 왜냐면 선생님만 맞춰주셨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 여기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 학원의 또 다른 큰 장점인데 접근 방식이 다른 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배울 점이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똑같지만 접근 방식이 다른데 아이에게는 두 개 다 필요해요. 둘 중에 하나가 본인이 약한 접근 방식이라서 그걸 보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선생님들이 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아마 부모님들 되게 관심이 가실 것 같아요. 중동고 1학년 때 수학이 6등급, 영어가 3, 4등급이었는데 재밌는 게 얘는 지금 정시로 간 학생인데 얘는 내신을 꾸준히 해서 정시로 간 학생이에요.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 선생님과 뭐가 많죠. 상당히 선생님에게 방향성을 제시를 많이 받았다라는 학생이거든요. 막 공감하시는 부모님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수학이 6등급이고 영어가 3, 4등급이다. 바로 이 케이스야. 그러면 내신을 꾸준히 시키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의 가이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시려면 이제 저희 학원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되게 서울대 수리과학부인데 수학과죠. 서울대 수학과인데 그 수시로 가내고 중동고 지균.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이름을 얘기할 뻔했네요. 누구야 너 되게 있어 보인다. 중동고 지균이면 진짜 있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상담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자료가 되게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최보라 쌤이 나와서 설명을 하실 텐데 뒤에 보면 끝까지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보라 강사입니다. 제가 2학년 때부터 영어 내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작년에 중동고 1학년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고 올해에도 같이 2학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제가 3학년에서 그 아이들을 졸업시켰는데 그 아이들도 1학년 때부터 끌고 와서 3학년 졸업시켜서 중동고에 관해서는 제가 1, 2, 3학년 다 해오고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내신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형을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문항수가 포진되어 있는 그런 유형들인데 보시면 삽입 문제, 순서 문제, 주제 문제, 일치, 어휘, 어법 문제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내용 일치, 어휘, 어법, 중동고에서 시그니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공통적으로 나온 유형인데요. 근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전에 일단 일치, 어휘, 어법, 시그니처 문제 말고도 사실 1등급 변별 유형은 순서랑 삽입
삽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 특히 순서랑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중동고에서 변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변형이 안 되는 내신 유형에서 순서랑 삽입은 쉬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중동고 같은 경우는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암기하면 안 되고 정말 글을 읽어내는 수능적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그니처 유형이 일치, 어휘, 어법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범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범위는 1학년 때보다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많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양이 조금 증가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난이도입니다. 1학년 때는 1학년 교과서들 중 평이한 난이도에 속하는 교과서를 사용했다면, 2학년 때는 2학년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들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감했을 때는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교과서가 되게 어렵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도 지문 난이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양 자체는 소폭이 증가하지만 난이도는 많이 높아진다는 점. 이제 하나하나 유형별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어휘 문제의 난이도와 문항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어휘 중동고 아이들 되게 많이 외워요. 그리고 되게 철저하게 외웁니다. 저희가 학원에서도 많이 외우게 시키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필기본 어휘도 많이 외웁니다. 왜냐하면 어휘 유형이 굉장히 어렵고 다채롭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형 어휘, 문맥상 낱말의 뜻 다른 것은 맞는 것은 또 나오지만 영영풀이 문제도 나오고요. 영영풀이가 나온다라는 건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지문 안에서 A, B, C, D, E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근데 이 밑줄 쳐져 있는 어휘가 맞냐 틀리냐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지문에 있는 어휘를 선지로 내려가 보면 새로운 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문 안에 블랭크가 들려져 있고, 그 지문에 있는 A의 단어가 또 다른 예문에 들어갔을 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휘의 뜻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휘의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법 문제가 좀 증가하게 되고요. 2학년 때는 사실 어법이 강해지는 추세인데 1학년 때도 어법 문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문항수가 많지는 않았고,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는 개수 고르기, 맞는 거 개수, 틀린 거 개수 고르기 한 문제 정도가 꾸준히 출제가 됐었는데, 2학년 때는 그 흐름이 좀 더 강해져서 문항수도 증가하고 난이도도 어렵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객관식으로도 기본적인 어법 문제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법사 틀린 것을 포함한 문장만을 모두 고른 것은 좀 유형 자체가 어려워지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에서 보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찾아 고치시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서술하시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법에 대한 이유, 이 어법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 어법의 정확한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중동고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감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센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정확도가 조금 힘든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그 정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어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틀렸니? 맞았니? 그럼 틀렸어요. 어떻게 그럼 고쳐야 돼? 까지는 잘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대답을 되게 잘해요. 근데 제가 왜? 라고 하는 순간 애들이 눈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쓸 수 있어야, 한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제 유형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법의 정확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감으로 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법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내용일치 문제 난이도가 증가합니다. 중동고는 전체적인 글의 그 주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 파악도 타 학교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나왔을 때 그 선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트리키한 선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두드러지는 게 객관식에서도 나오고, 객관식 유형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어려운 유형으로 나오고요. 서술형에서도 나옵니다. 서술형에서도 내용일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쓰시오, 내용적으로 맞는 것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용일치는 정말 훈련 없이는 잘 못 맞춥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 아이들도 처음에 포인트를 몰라서 많이 헤맸었어요. 중동고는 중동고가 좋아하는 그 내용일치적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아는 강사만이 문제를 제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무 문제나 풀면 안 되잖아요. 중동고에서 좋아하는 그 포인트를 짚어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연습해온 저희 아이들은 잘해요. 이제는 어려워하고 뭐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깔나게 합니다. 정말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희 이제 2학년 됐을 때 아이들이 실력이 발휘할 때인데, 만약에 1학년 때 저희 학원을 안 다녔다 아이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훈련시킬 거예요. 훈련시키고 연습하면 다 됩니다. 정말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1학년 때는 사실 내용일치 문제가 중동고에서 시그니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강하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사실 아쉽죠. 좀 쉽게 나와서 저희는 좀 아쉬웠어요. 많이 연습을 시켰는데 근데 올해에는 작년 1학년 선생님들이랑 다릅니다. 올해 2학년 선생님들은 작년에 2학년에 계셨던 선생님이 계속 있고 작년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랑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내용일치를 굉장히 강하게 내시고 그런 포인트를 좀 시험 문제에 출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용일치 2학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이제 말씀 들으셨겠지만 중동고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동고 팀이 6, 7명 정도 되는 이 팀 강사진들이 학교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도 다 빠삭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학년에 가는가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문제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영작 능력을 요구하는 서술형입니다. 이제 서술형 쪽을 볼 건데 서술형은 일단 첫 번째는 영작을 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문법 포인트를 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영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들의 어법 활용 능력과 영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약문 채우기 연습. 그리고 이렇게 요약문 채우기가 단어를 넣기도 하지만 어머니들 아시는 것처럼 중동고 시그니처 유형 중에 하나인 이제 깍두기 유형 문제. 그래서 깍두기 유형 문제나 이런 요약문을 채우려면 단순히 영작 능력, 어법 능력뿐만 아니라 어휘 활용 능력까지 요구되죠. 그리고 그 어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문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필기로 적어주시는 거. 구석구석 꼼꼼히 챙겨서 외울 수 있어야 되고 외우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시험 시간 안에서 나의 머릿속에 있는 그 어휘 데이터를 빠르게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그 능력도 필요가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신의 경향을 보았는데요. 등급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5등급 이하까지는 사실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3, 4등급, 1, 2등급, 4등급 이상부터는 정확도를 길러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특히 3, 4등급은 어휘나 어법 연습 그리고 정확한 내용일치 연습까지 하고 거기에 더해서 1, 2등급으로 도약하고 싶다 그러면 정확한 어법을 사용한 영작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동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5등급, 4등급, 3등급이라고 해도 다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절대적인 숫자가 4등급, 3등급, 5등급이라고 해서 못하거나 좀 영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다 잘하는 아이들이고 다 포텐셜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3, 4등급 아이들은 1,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포텐이 충분하고요. 5등급 이하 아이들은 3, 4등급으로 갈 수 있는 포텐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도를 길러주고 이 아이가 정확하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관리를 통해서 강사가 그걸 짚어주고 끌어내줘야 되거든요. 그 포텐셜을 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동고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느낀 게 저희가 사실 문제를 만들고 아이들한테 풀리면 되게 재밌어하고 잘 풀어요.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 문제 언제 풀어요? 문제가 좋다 이런 얘기 또 다 해요. 문제를 볼 줄 아는 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문제를 만드는 게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 중동고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또 강사 입장에서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잘 풀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잘 따라와 주니까. 그런 등급별 전략도 저희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아이의 포텐을 잠재력을 끌어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대비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제부터는 이인환 선생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고 전문 강사 이인함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 중동고 내신과 2학년 중동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고요. 중동고를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중동고 학생들도 좋아하지만 중동고 학교 내신 유형도 굉장히 좋아해서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모로 공을 들이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경이 왜 최고의 중동 전문학원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들이요. 중동고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말한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한 내용들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동고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한 부분들이 빼곡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필기를 완벽하게 반영해서 이렇게 수업 자료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 중동 스페셜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 공부를 좀 잘 안 한 학생들은 마지막 중동 스페셜 자료만 보고서 공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중동고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빼곡하게 담아낸 이제 스페셜 자료인데 이게 학교 시험 경향이 매년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중동 스페셜 자료를 만들어요. 지금 보시면 뭐
배열, 삽입 이런 부분이 스페셜 자료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 어법 어휘 선택 문제, 그리고 어순배열 영작 문제, 그리고 요약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일치가 강조되는 학년 같은 경우는 내용일치 문제를 좀 더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그 학교 내신에 조금 더 적합한 스페셜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 정리랑 서술형 파이널인데요.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어법을 가르쳐요. 그런 것들을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마지막에 학생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요. 그리고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아이들이 실제 시험에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기 예문을 썼던 문제가 있었어요. 예문을 썼던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꼼꼼하게 어법 정리라든지 그리고 그 어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연습도 시키거든요. 서술형 연습을 어떻게 시키냐면 그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중요한 어법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어법을 활용한 영작 문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문들을 지금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부교재 내용인데 부교재 내용에 맞도록 내용이 지금 배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배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활용해서 영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형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걸 만드는데 제가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저 혼자 중동고 수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다른 선생님들은 어휘 자료들을 만들어주고 중동고 스페셜 자료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로 팀으로서 서로의 자료를 보완해가 나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의 자료가의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학원들은 절대 만들기 불가능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어휘집인데 사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다른 학교 어휘집 같은 경우는 뭐 1시간이면 만들어요. 중동고 어휘 자료 만드는데 제가 보통 드리는 시간이 한 10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중동고 어휘 문제는 표제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동반이어라든지 파생어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것들은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서 줘요. 그리고 언어 시험도 학교 유형대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듣고 나서 필기한 것들을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저희가 다 복사를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다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엄청 두껍죠. 이 많은 자료들을요 제가 하나하나 다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 자료에 빼곡히 정리해주고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를 저희가 분석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대비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18년에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었어요. 에즈이프를 활용한 에즈이프 가정법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도 서술형으로, 마찬가지 서술형으로 에즈이프 가정법 서술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뭘 준비했냐면 서술형으로도 이번에도 에즈이프 가정법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에즈이프 가정법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라고 애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저희가 미리 본 중간고사라고 해서 총괄시험이 있어요. 그 총괄시험에서 지금처럼 에즈이프 가정법을 활용한 문제를 냈었고, 2차 총괄시험에서도 에즈이프를 활용한 에즈이프 가정법 문제를 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20년에 이렇게 에즈이프 가정법이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2018년에 이거는 뭐냐면 부정어 도치를 활용한 영작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어 도치를 활용한 영작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선생님이 영작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법 객관식을 까다롭게 내는 걸 굉장히 좀 선호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객관식 어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해서 객관식 어법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래서 총괄시험에서 이렇게 객관식 부정어 도치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실제로 2020년에 객관식으로 부정어 도치 어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험 유형까지 맞출 수 있는 건요,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에 대해서 빼곡하게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예측하고 학생들이 그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총괄시험, 즉 미리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인데요. 어머님들 시험지 보신 적 있으면 중동고 시험지랑 똑같이 생긴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문항수도 똑같아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을 연습하듯이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채점을 해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학생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준비가 덜 돼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일일이 지금 꼼꼼하게 다 살펴보면서 채점한 그 시험지를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면요, 지금처럼 이제 성적을 게시해서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사실 성적만 이렇게 게시하고 끝나면 뭐 학생들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하냐면 누적 성적표를 만들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누적 성적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는 어느 위치였는데 지금은 어느 위치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자기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향상됐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요. 1학기 때 성적은 뭐 여기 총괄 시험에서도 42등, 44등 뭐 이렇게 나왔고 실제로 5, 6등급 나왔던 학생이에요. 근데 2학기에 들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깨닫고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면 이렇게 총괄 시험도 괜찮게 받았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캐치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성적이 향상된 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 다니다 온 학생인데 뭐 50점대에서 80점대로 올랐고요. 이 학생도 다른 학원 다니다가 온 학생인데 7등급이었는데 80점대로 올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학생 말고도 제가 재작년에 가르쳤던 학생 같은 경우도 다른 학원에 있다가 50점인가 60점인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막 엄청난 비법을 가르쳐주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학원에서 약간 가이드를 잘 못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했었니? 했더니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몰랐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숙제도 항상 안 해갖고 숙제 검사도 안 했고 그랬는데 성경에 오니까 너 왜 숙제 안 해? 너 왜 이거 틀렸어? 이유 말해봐.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봐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실제 지금 저희 학생들 중에서 1, 2등급 학생들이 40명 있잖아요. 그 40명 중에서 15명 정도가 성경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중동고 내신 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차에는요 3월 모의고사 대비 독해 연습을 할 거예요. 교과서 주요 문장 영작 연습을 할 거예요. 중동고 같은 경우는 어법을 활용한 영작 연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첫 주에 할 거고요. 2주차부터는요 저희가 교과서와 테드 그리고 심화독해라고 해서 모의고사 지문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진도를 나갈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1차 총괄시험, 2차 총괄시험, 3차 총괄시험 그리고 마지막 최종 총괄시험까지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치동에서 19년이나 있었던 학원이잖아요. 방대한 양의 기출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기출자료 그리고 테드 기출자료들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중동 스페셜이라든지 그리고 시험에 꼭 나오는 어휘자료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자료들을 정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중동고 내신 시간표인데요. 보시다시피 5개 반이 깔려 있어요. 저희가 이제 물론 충분히 한두 개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반을 개설한 이유는 저희는 한 반에 50명씩 60명씩 이렇게 안 받아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에서 30명이 거의 맥시멈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을 여러 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월급반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최보라 선생님이 화토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학교고 이과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1회반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1회반, 화요일반, 맨 처음에 말씀해주신 이소영 선생님, 그리고 수요일반, 토요일반은 최보라 강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1년 중동고 2학년 설명회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